안양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던 도시고요. 안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되게 권유를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다른 것을 할 때보다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시간이 빨리 가고 제일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게 미술이었어서 이제 회화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중 풍경이랑 나른한 소음은 이동수단 안에서 느낀 양가적인 감정을 페인팅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근데 몽중 풍경은 편안함과 불안함의 그런 사이에 모호한 감정에 더 집중을 했다면, 나른한 풍경은 그런 모호한 감정 속에서 여러 장면의 수집을 통해서 재조합하고 재배열한 제3의 풍경을 제가 만든 것에 가깝습니다.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동수단 안에서 흔들리는 풍경을 봤을 때 뭔가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몸은 정지해 있는데 바깥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목적지를 향한 나른한 휴식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편안함을 찾는 것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고, 편안함과 불안함의 모호한 감정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해방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방감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목적지를 위한 장소들이나 그런 산책을 할 때, 또 여행을 할 때 약간 현실에서 조금 멀리 있을 때의 상태? 그때 모티브를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또 그런 속도가 있고 그런 형태가 흩어지고 부서지는 풍경들을 보면서 편안함을 찾는 것에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양가 감정이 현대에는 보편화된 감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본 속도가 있는 풍경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지내온 지역에서 여러 작가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시민들이 예술을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안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안양에 장애인 화실이 있어요. 소울음 화실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원장 선생님이 보시고 그림 그려도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취미로 도와드리면서 한 6개월 그리다가 입시 미술학원 알아보고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미술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일러스트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마블링 무늬 패턴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패턴을 어떻게 작업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을 같은 화면에 집어넣으면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막 유동적이고 원시적인 패턴과 완전 반대되는 어떤 사무실이라는 정형화된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그런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좀 제 어릴 때 기억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좀 사회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나라는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작업을 해오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일들이 사회적인 일과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런 개인사를 풀어내는 걸로 좀 거시적인 것도 같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인된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영화 감독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의 어떤 예술관이나 그런 예술가로서 가지는 생각을 되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이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뭉크랑 고야를 제일 좋아하고 그냥 그러니까 작가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숙제이고 그런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삶에서의 어떤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 막 나는 작가로서 어떻게 되고 싶다 이거보다는 그냥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하면 그게 작가로서 성공하는 한 가지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한 20년을 보냈잖아요. 인생의 절반을 안양에 살았는데 뭐 지금 인구수도 되게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서울이 확장되면서 이제 안양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립미술관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도 약간 미술관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안양에서 초등학교 때 이사를 와서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안양에서 생활을 했고 뭐 아직도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안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취직을 해서 몇 년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제 스스로 한계 같은 게 느껴져서 좀 낯선 땅을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현대 사회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은 계속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작가로서 사는 삶은 뭔가 그거 반대로 좀 여유도 생기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만 뭔가 주변에 이제 작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작업을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실이라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생각 중인 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뭐 그 심플 라이프라든지 좀 자본에 대한 어떤 좀 염세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요새는 제가 사람들의 믿음에 되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믿음에 대한 작업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전시라는 게 이제 관객들한테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관객들이 그냥 뭔가 작가의 그 어려운 생각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양이란 지역도 좀 재밌는 지역인 것 같아요. 안양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양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시라든지 그런 활동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그 학교 졸업하고 바로 수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91년도에 안양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안양에 있었고, 그래서 안양 한국미술협회 안양 지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화와 판화를 동시 전공을 했고요. 그 회화만으로는 표현에 갈증을 느꼈고, 그 우연한 기회에 판화를 알게 돼서 판화는 여러 가지 기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법들을 사용하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원을 판화 전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목판화는 그 수성 목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 물질을 만짐으로써 이렇게 몸에 해롭지 않고 그
애칭이라던가 동판 같은 것들은 그 유성 물질을 사용해서 몸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그 수성 모파나를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어서 이렇게 모파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시리즈이고요. 정원 시리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씨앗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마음속의 정원이며 내면의 정원입니다. 그러므로 관객들에게도 그 자기만의 정원에서 조금이라도 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 작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법은 그 수성 모파나 기법을 베이스로 해서 그 에디션이 없는 모노타입 기법과 드로잉 기법 그리고 콜라지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파나와 회화의 경계가 없다는 점이 그 제 작품에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중견 작가 공모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양에는 그 다른 시에 비해 작가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 시린 미술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양에도 시린 미술관이 생긴다면 그 좋은 기획 전시들도 많을 것이고 그 시민들과 그 작가들이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양에 있는 작가들이 그 예술 활동을 하는데 더 폭넓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안성에서 예고 준비를 해서 안양예고 합격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조소도 하고 제가 그 미술 안에서도 이제 어떤 분야가 나한테 맞는지도 안양예고를 다니면서 좀 알게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고장난 거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미술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조소과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 독일 학교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한테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끌어낸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이제 제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제가 작업 안으로 들어가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퍼포먼스를 처음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소심해서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한 게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감정도 사실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글을 쓰는 걸로도 힘들고 저한테 맞는 거는 글도 아니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순간순간을 표현하고 싶어서 퍼포먼스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도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막상 가까이 이제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미술관이 없다라는 것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시인데 미술관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 안양 연고 발굴 전시가 1회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